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지윤 대표님이라고 윤 커뮤니케이션 통번역 에이전시, 부산에서 제일 큰 통번역 에이전시입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일종의 천기 누설 시리즈 제 1편을 기획해봤습니다. 통역사, 번역사들이 실제 에이전시 대표님하고 그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기회가 없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대표님께 좀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 그리고 다른 분이라면 저도 다른 분한테는 여쭤볼 수 없을 건데 대표님이니까 여쭤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실 만났던 게 몇 년 전 지스타였죠.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같은 통역사로 2014년도 네, 그때쯤이었죠. 가을에 네. 지스타에서 예, 통역사로서 예, 그렇죠. 함께했죠. 예. 대표님이 통번역 에이전시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신반의도 아니고 거의 의심을 했죠. 그렇죠. 과연 이분이 네. 그 통번역 에이전시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진짜 대표님이 창업을 하셨고 네. 거기서 아무 제가 놀랐고요. 또 두 번째 언제 또 놀랐냐면 중요한 행사에, 큰 네. 행사에 막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때 또 두 번째 놀랐던 게 사실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스타트업. 어떻게 그렇죠? 이런 네. 그 업력이라고 하죠. 업력이 없는 회사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를 안 했을까? 어떤 능력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 왜 사업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그래도 네. 30대 후반 정도였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죠? 30대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통역을 전혀 모르고 일반 회사 생활을 하다가 번역을 시작해 놓으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 통번역사로서 이제 대우가 정말 열심히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거기서 약간의 회의감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일을 하자라고 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예, 분들은 예, 아시겠지만 예. 제가 영업 능력은 딱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행사장에 가더라도 예, 맨날 예. 구석에만 찾아다니고 좀 그런 스타일. 그렇죠. 대표님은 항상 그 행사장에 많이 오세요. 그쵸, 와서 그쵸. 통역사하고 이렇게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네. 행사 잘 진행되는지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에이전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통역사님들에 의해서 에이전시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역사님들 일정과 그리고 그런 이제 전망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에는 말 그대로 통역이 거의 이제 전무후무할 정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번역 시장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오니까 말씀하셨듯이 온 오프라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혼재가 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요즘 행사를 가면 사실 전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렇죠. 이런 추세가 대표님은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지금 적응한다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긴 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시장이 완전히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없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혼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같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적응을 해가는 분들은 정말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발생해서 업계에서는 사실 양극화가 되게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에이전시를 이제 하시면 점점 통번역사 인재풀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네.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런 거 있습니까? 얘는 못 써.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요. 통역사님들이 왜 에이전시 블랙리스트가 있나요? 역공을 당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짜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별로 없었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함께 하시는 통역사님들이 어쨌든 이선우 통역사님 비롯해서 너무 좋으신 분, 저희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윤컴의 모토는 실력 좋고 인품 좋으신 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저랑 이제 같이 연관돼서 가면은 되게
이렇게 다들 너무 어쩜 저렇게 다들 좋으신 분들만 오세요라고 정말 어깨 들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저도 말 그대로 인복이 참 많아서 어쩌면 이렇게 어깨를 유지하는 건 인복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사실 별로 없고요. 네. 그 대신 선호하는 통역사님들은 계세요. 그렇죠. 그건 뭐 인간적으로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명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 후로는 제가 그 친구를 차단을 했는데 너무 현장에서 통역을 너무 엉망으로 해서 제가 정말 현장에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마치고 그 회사 거래처 대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 거래를 하면은 전 다시 윤컴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일요일에서 우리가 지금 컴플레인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통역사님 반응이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주차권은 언제 주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이어진 질문이 좀 있어요. 네네. 아까 그 클레임, 그 통역사 때문에 클레임을 받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네네네. 근데 그 의뢰사가 이번에 첫 거래였으면 윤컴하고는 다시는 안 했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럼 그걸 이제 통역사로 조금 치환을 해보면 네. 한 번 클레임 받으면 네. 끝입니까? 아 통역사? 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통역사님도 마찬가지고 번역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하는 일이라서 그 사람의 말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수장? 그러니까 수장의 그 취향에 따라서 그 말 단어라든지 언어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시는 분인데 저분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명히 컴플레인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사실 에이전시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 번 클레임은 끝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평소에도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윤컴 대표님 일 받아서 가서 클레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동독하게. 그러니까 사실 한 번 클레임 받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매장되는 건 아니다. 통대가 이제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부산에도 이제 있고 또 지방에 몇 군데가 있는데 출신 학교 따라서 뭐 좀 구별을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출신 학교 정말 이 통역의 세계가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건 정말 개인의 모든 역량인 거지. 그 뒤에 나의 이제 그 한 명 한 명이 브랜드지. 그럼요. 진짜 한 명 한 명은 브랜드지. 그분이 어떤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이 뭐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것 같고요. 자, 개인이 브랜드인데. 초짜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내 이력서에는 뭐 알바 몇 줄짜리밖에 없다.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전시를 제가 뚫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력서가 많이 오죠? 그렇죠. 이력서가 많이 오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함께 일하는 이렇게 조금 메인으로 자리 잡은 분들을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사실은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바쁠 때, 시즌 때. 그때는 그 에이전시들도 되게 바쁘고 사람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그때는 에이전시도 항상 이렇게 이력서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라. 그렇죠. 그런데 약간 비수기,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수기 때 지원을 하면은 왜냐면 기존의 메인 분들도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력서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안 봐지거든요. 나중에 놔뒀다가 바빠지면 연락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몇 개월이 지나면은 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수기 때 공약을 해라.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해라. 주기적으로. 내 스스로를 노출시켜라.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도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님한테도 좀 이쁜 통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 이쁘다는 게 뭐 얼굴이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일이 들어오면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대로 이제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제가 인품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갔을 때 클라이언트들이랑 직접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 그게 다는 아니지. 물론 다들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통역을 하시는 거고, 통역을 하시는 데서 똑같이 하더라도 컴플레인이 걸릴 때 가만 보면은 그 처음에 그 통역사니까 클라이언트가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삐끗하면은 단어 하나라도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 클라이언트랑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저 통역사입니다 라고 웃는 얼굴로 인사 한번 하면은 그게 또 편안하게 풀리는 경우가 정말 현장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전시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게 가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현장 분위기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통역사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통역사님, 예쁜 통역사님이 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급하게 말도 안 되는 통번역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나는 통역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부탁을 정말 새벽에 막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항상 모든 이렇게 제가 들어줄 만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지만은 들어주면 그게 사실 제 마음에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통역을 하다 보면 좀 쉬운 통역이 있어요. 쉬운 통역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시간이 조금 좋다라든지 그렇죠.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그 마음의 빚을 조금 저도 갖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유를 떠나서 이제 이 통역사나 이 번역사하고는 다시는 일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사람이라서 이제 이렇게 컴플레인은 걸릴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컴플레인 걸리면 우리 쪽을 당연히 통역사님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통역이나 번역에 있을 때 컴플레인이 걸려오면은 한 번은 괜찮지만 두세 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너무나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일단은 약간 그건 사실은 그 자기의 그 프로 의식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밑에 약간은 깔려야 되는 게 사실 실력인 것 같아요. 통역사나 번역사가 지켜야 되는 상도가 있을까요? 네, 상도요? 통역사나 번역사가 지켜야 될 상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도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 클라이언트를 받았다. 그 에이전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개인 연락처를 알고 나중에 다이렉트로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했다. 이 에이전시를 제외하고 건너뛰고 그래서 에이전시한테 주는 수수료는 내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에이전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맹점이죠. 이게 사실 상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몇 번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렇게 상도를 어기고 접근하는 클라이언트는 그 클라이언트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깨를 쭉 보니. 저는 뭐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냥 그렇게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 어깨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동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통대를 생각하시는 분, 통대 입학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갓 통번역 시장에 나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대표님께서 해 주시고 싶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뭐 경남 쪽 사실은 역으로 서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국구죠. 뭐 얼마 전에도 그 서울 출장도 하고 대표님께서 갔다 오셨고. 그래서 나름 이제 통역사님들과 서로 공생하면서 이렇게 조금 자리를 힘들 때도 통역사님들께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업을 접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몇 번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나를 혼자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통역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역사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현장에 계신 통역사님들도 그렇고 또 새로 나오실 분들께도 조금 더 좋은 이제 통번역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약간의 이런 이제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저희 이제 윤 커뮤니케이션과 인연이 되면은 좀 많이 이렇게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메일을 제 밑에 적어놔도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이력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사실
통역사로서 에이전시 대표님을 모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만큼은 에이전시 대표라기보다는 동료로서 뭐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셔봤고 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우리는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년에 멋진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